이 아이디가 약간 힘든데 신기한데 B2B 늦덕이라 미안해.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저 물어봤는데 B2B라고 하는 저 그룹이 있나 봐요. 그런데 저 늦덕이 이게 늦게 덕질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B2B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는 뜻 아닌가요? 내가 아니야? 와 팔로 엄청 많네. 육성재님 B2B세요. 레오죠. 만나러 갈 때 같이 뵀잖아요. 아 그때 저 처음 뵀는데 굉장히 전 이렇게 미남인가? 이제 좋아하는 제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답으면서 되게 깔끔한 너무 이제 잘생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건강하시죠?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육성재님 네. 얼굴로 산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출근하고 퇴근하겠죠 뭐. 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한 다음에 애기랑 놀고 똑같아요. 네. 하여튼 네. 근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뭐 약간 내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시원시원한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아. 시원시원한 얼굴. 예전에 그 누구죠? 저 개울룡에 나왔던 윤두준님도 잘생기셨더라고요. 하여튼 네. 먼 거리 이동할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강아지가 차 안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이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차를 주차하면 강아지가 자신을 두고 내린다고 생각하는지, 차 속도가 줄면 낑낑대면서 울어요. 아하, 어떻게 해야지 너도 데려갈 거야, 잠시만 기다려, 곧 돌아올 거야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떤 말인 줄 알 것 같아요.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계신 분들은 저 휴게소에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뭐 부부나 뭐 커플이나 뭐 아니면 뭐 가족이나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4인 가족이면 한 사람이 차에 있어요. 한 사람이 차에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세 가족이 나가서 먼저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저 남아있는 분의 식사까지 준비해 놓죠. 그러다가 빨리 먹는 사람이 교대해줘요. 교대해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식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저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소세지나 저 소떡소떡이나 그런 거 이렇게 사서 차에서 먹어요. 테라스가 좀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 테라스에 나가서 먹기도 하는데 그 보통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앉을 자리도 있긴 했지만 혹시나 옆에 분들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개가 불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남들이 봐도 다 괜찮아요. 또 알아보시는 분도 계셔서 그렇게 사실 저희 애들이 위협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거든요. 막 줄을 막 이렇게 당긴다거나 막 점프를 하거나 흥분한다거나 뭐 분명히 위협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옆에 있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개가 친근하던 어쨌거나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면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가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하면 분명히 웃는 건 긍정인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랐으면 부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불쾌해요. 이 사람이. 왜냐면 내가 즐겁거든. 내가 즐거운데 더 이상 즐겁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서인지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보호자들은 내 반려견이 즐거워서 뛰고 있거나 당기고 있거나 점프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라고 하면 불쾌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돼요. 잔디밭이에요. 근데 어떤 보호자가 어떤 개가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님 땅 파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 잔디 땅 파고 있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땅 파고 있잖아요. 땅 파는 건 좋아해요. 잔디를 파고 있잖아요. 잔디가 그러면 훼손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이 표정은 잔디가 훼손되는 게 문제야? 라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개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분한테는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화가 잘 이어지지 못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밖에 나갔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조금 왜냐면 제가 키우는 개들이 좀 크니까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데리고 나가요. 그 사람들 너무 복잡한데 만약에 데리고 나가도 조금 한적한 데 있어요. 그냥 막 개 끄는데 이렇게 끊고, 뭐 옆에 사람 좋다고 막 이러고 털면 침도 막 뿜어내는데 억지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반려견이 얌전해요, 차분하게 있을 수 있어요, 줄도 당기지 않아요, 막 이렇게 당기지 않아요, 그러면 가도 괜찮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 차 안에서 먹어요. 차 안에서요. 날씨가 아주 좋은 날에는 전 캔넬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전 캔넬로 이동하거든요. 캔넬에 하우스 시키고, 보통 해가 막 쬐지 않고 또 한 10월에서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는 날씨가 괜찮아요. 그럴 때는 캔넬에 하우스 시키고 문 닫고, 그리고 잠깐 나갔다 오는 건 하지만 보통 그렇게 데리고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캔넬에 들어가서 얌전히 쉬게 하는 걸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냥 캔넬에 들어가서 얌전히 있게 하면 자동차 스트레스 없어요, 보호자님. 그냥 캔넬에 들어가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뭐 다른 안전장비를 해서 반려견이 그 안에서 보호자가 나가는 것까지 다 보고 뭐 어쩌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캔넬에 들어가 있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캔넬이 쉬운 이유는 그냥 보호자님 마음일 거예요. 반려견이 들어가기 싫어해요? 들어가기 좋아하게 평상시에 연습하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요번 추석 때는 캔넬에 강아지를 하우스 시키고 캔넬로 이동하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자동차 스트레스, 자동차 피로 이런 거 없이 차 안에서 잘 쉬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강아지를 무릎에 넣었다가 옆에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 보호자도 피곤할 거고요, 반려견도 몹시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담담해지시면 돼요. 보통 반려견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불안해하는 보호자를 보고 있어서예요. 반려견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는 불안해해요. 그럼 그 불안을 본 반려견은 또 불안해해요. 또 불안해하는 반려견을 보면은 또 보호자가 또 불안해해요. 그냥 늪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강아지를 봐요. 그럼 보호자가 괜찮아, 아무렇지 않아 라고 알려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인데, 우선 자동차를 이동할 때는 저는 캔넬에 하우스를 시키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밖으로 이동해서 차 안에 캔넬에 하우스 시키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도와줄 강아지는 말랑이라고 하는 저희 보듬의 식구분이 강아지입니다. 한 9개월 정도. 예, 말랑이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다 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 차는 2020년형 폭스바겐 투아락이고요. 제가 모델을 하고 있는, 제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한참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겁나 타고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걱정되는 건 나중에 뭐 제가 홍보대사가 끝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딱 반납했는데 키로수 보고 놀랄까봐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뭐 택시를 했어요? 라고 할까봐. 출퇴근이 기니까. 만약에 저 세단 줬으면 안 탔을 건데 SUV니까. 왜냐면 저는 보통 이 뒷좌석에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고 2열에도 나도 괜찮아요. 2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약간 좀 2열에 놓게 되면 좀 낑낑거리거나 아니면 또 보호자님 앞좌석에 1열에 이렇게 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보통 요 자리에다가 요렇게 캔넬을 두죠. 네, 요렇게 캔넬을 둬서 반려견 여기다 놓고 반려견에 관련된 짐들 여기다가 놓고. 오케이, 말랑아 우선 말랑이하고 저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캔넬 좋아한다, 들어가는 거 이제 익숙하게 했다, 차에 뒀는데 그 다음에 강아지를 그냥 캔넬로 쏙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라면 여기서 조금 놀게 할 것 같아요. 뭐 우리 코담요도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깔고 여기다가 간식을 좀 뿌려가지고 좀 먹게 한다든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앉아서
강아지 노즈워크 시키고 냄새 맡게 하고 좀 장난 쳐주다가 그 다음에 문 열고 들어가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문이 보세요. 요쪽에 나와 있잖아요. 요쪽에 나와 있으면은 여기다가 요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반려견을 여기서 요렇게 넣는 게 아니라 요쪽에다 놓고 예뻐 해주다가 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말랑이 말랑 별로? 오늘 집에서 얼마나 내욕을 하는 거야, 그죠? 이 직원분께서 걔를 보면 알 수 있어. 말랑아, 일로 와봐. 말랑아, 일로 와. 말랑아, 자, 우리 직원분 잠깐만 강아지 안아서 저 위에까지만 놔주시겠어요? 보통 닮잖아요, 그죠? 주인하고 걔가 닮는. 우선 이렇게 놓고 말랑이가 좋아하는 간식들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우선 말랑이는 제 차를 처음 타요. 제 차를 처음 타서 익숙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말랑이 정도 사이즈면은 이렇게 커브해서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캔넬 중에는 이 앞에 문이 열리는 캔넬도 있지만 옆에 문이 있는 캔넬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님의 반려견 또 차의 뭐 크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SUV가 아니라 승용차다, 괜찮아요. 승용차 그 2열에 보면 이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통 요 사이즈로 조금 더 큰 사이즈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보조석 뒷자리에다가 캔넬을 두고 보조석을 뒤로 조금 이렇게 당겨서 움직이지 않게끔 캔넬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캔넬에 들어가 볼까? 캔넬 하우스? 아이, 잘했네. 약간 들어간 게 아니라 도망간 것 같네요. 그죠? 이거를 제가 살짝 자리를 옮겨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것도 괜찮다, 그죠? 뭐 여기다가 분명히 뭔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만 넘어지지 않게. 저는 차를 구매하면 이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꿔요. 트렁크 매트라고 하나? 이 캔넬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가끔씩 줄을 맨 상태에서 이 안에 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개는 넣고 줄은 바깥에 빼고 이거를 이렇게 잠그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친구들은 좀 씹을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줄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줄은, 리쉬는 풀러서 하우스 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물론 뒷좌석을 더 편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뒷좌석에서도 너무 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앞에 운전하시는 분 무릎 위나 보조석에 있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려견이 조금 더 적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동차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또 안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저는 이 캔넬에 강아지를 놓고 그 다음에 여행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서들을 하기 싫어해서 되려 그냥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조장하는 건 좋은 보호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보호자님, 요번에 한번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남아 있으니까 반려견 캔넬에 있는 거 연습하시고 캔넬을 차에다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 하우스 시키고 출발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문 닫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게 발로 이렇게 하면 된대요. 키가 없어서 지금 안 되나?